좋은 게 좋은 거지. 법정에서 봅시다. 둘 다 똑같은 갈등에 대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다른 해법이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더 중요시할까? 아니면 어떤 권리를 더 중요시할까? 사실 이거는 문화마다 너무 다르고 나라마다 너무 다를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자 같은 선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법정에서 보자 이러면은 더 협상하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국민성 같은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구조적으로 나라와 문화와 사회의 어떤 운영체제 OS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문화 비교를 할 때는 진짜들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애초에 사람들한테 좀 선천적으로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환경의 결과물인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감정 있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한국에서 15년 넘게 살면서 가끔씩 땅에 영향을 받았다고,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원래 사회에서 쫓겨난 거고 뭐 남의 땅을 뺏어와 가지고 막 했기 때문에 애초에 침략적인 DNA가 있는 사람이기에 공격적인 성질이 있어요 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명백히 이제 틀린 거고요. DNA 검사를 하시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는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미국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되게 오픈되어 있는지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하려면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소송을 좀 깊이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깊이가 맞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정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명백히 계산에 따른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법정을 갈까 말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어떤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은 손해가 어디에 있는지 나오는 계산이 돼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소송의 비용 혹은 사회적인 낙인이 지키거나 혹은 평판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기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 계산을 할 때 나오는 수치랑 미국에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봤을 때랑 결과값이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너무나 많은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법정에 갔을 때 무조건 여기서 한 판 묻고 이렇게 한다는 조건은 없어요. 오히려 법정에 가서 협상을 먼저 하고 거기서 마무리되는 게 대부분이고, 재판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재판소 가는 거는 협상으로 조금 더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소송을 통해서 그러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랑 비교할 만한 게 있으면, 뭔가 평판이나 대외 관계나 이런 거는 잘 개입이 되지 않고 계산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이익이랑 여기 이제 소송 비용 이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결과값이 결국 다르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법적인 어떤 개입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멈출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뿌리를 좀 캐보면 흥미롭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따져보시죠. 우리가 타일러 볼까요에서 항상 미국이랑 한국이랑 아니면 다른 문화들에 대한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언급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게르트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이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이런 차원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래서 개인이야, 아니면 우리는 같이 있는 게 뭉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이제 집단주의야,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 이미 설명을 다른 영상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생존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한 개인이 성공을 하려면 집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사회 구조를 말할 뿐이에요. 선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수치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0점이면은 100% 집단주의, 100이라는 점수가 나오면
무조건 항상 혼자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레인지에 있어서 점수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막 30점일 수도 있고 52점, 51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이랑 미국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나오는 점수가 어떠냐면 한국은 18점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91점입니다. 너무 안 맞아요, 서로.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명확하게 한국에서는 집단을 통해서 그런 이해와 손해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는 개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전체에 의해서 성공할 필요가 있으면 재판소는 굳이 왜 가야 돼? 오히려 같이 이렇게 좀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나 여기에 개입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남이서 왜? 그 남인데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그 남이라는 게 좀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며칠 지나보고 알고 보니까 두 다리 건너고 뭐 아는 사람이고 막 남이 아니었던 거, 뭐 이런 사회다 보니까 남이 진짜 남이 아닌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 체제가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OS를 보면 그 운영 체제가 왜 이렇게 그렇게 집단으로 가지는 못할까? 그리고 그게 법에 있어서는 왜 자꾸 법적인 어떤 태도, 자꾸 계약서를 꺼내고 법정에 가자 하고 잠시만요, 한번 이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까요? 쉽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종, 문화, 다양한 부리가 있어. 그래요,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나라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주마다 자기만의 헌법이 있고 자기만의 법체계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주경장만 넘어가면은 법이 다른 데인데 도대체 어떻게 같은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는 그렇게 거기서 자회전하면 안 돼. 근데 이 주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래. 그러면 얘네들 의견을 누가 맞춰줄 건데? 제3자가 필요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의 옳은 이거다라는 기준이 있진 않고, 기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옳고 수많은 이거가 맞다라고 주장이 되는 기준들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줄 제3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가 무조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움직일 건지를 따로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관계를 맺을 때마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아니면 산으로 가고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나마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는 거는 규칙, 법,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진짜 사이가 좋아도 계약서를 써야 돼요. 왜냐면 서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관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게 나중에 문제를 만들겠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식품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계약서 안에 식품이라는 단어 나오겠죠? 그런데 사탕이 식품일까요? 껌이 식품일까요? 아니면 식품 말하는 거는 직접 만든 거야? 아니면 가공식품이 포함이 돼? 그러니까 요것까지 정의를 하자라는 게 계약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개념에서 서로의 의미를 맞추자라는 게 계약의 역할이고, 법은 또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어느 법을 먼저 봐야 되나, 어느 의미가 더 명확한 의미인가를 판단하고 하기 어려울 때 제3자가 들어오는 게 법정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소송을 한다, 아니면 법정에 간다, 아니면 변호사를 부르자, 미팅에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 거는 상대방이랑 싸우자는 얘기는 무조건 아닌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이슈가 없도록 가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적인 어떤 개입이 있는 포인트가 상대와 명확하게 잘 통합하기 위한 절차가 첫 번째. 두 번째, 서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서로의 권리가 보장이 되게끔 누구 더 양보하고 누구 더 손해보고 이런 거 없도록 가는 거가 그 개념인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물론 see you in court라고 하면 너 고소할 거야 이런 말로 쓸 수 있는데, 이젠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정확한 관계를 갖고 제대로 하자 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이 OS가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치 혹은 또 이제 국가 구조 자체가 복수의 헌법이 있고 복수의 법체계가 있고 복수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하나의 기준
기준이 있는 거고 이 집단이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나가는 상황이고 그걸 맞춰가는 게 조화롭게 갖고 가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남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간다고 해서 제3자가 그거를 보고 그게 어때 뭐라고 막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갑자기 법적인 거가 개입이 됐을 때 주변 사람들 혹은 우리가 아직 안 만나본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진실 관계 되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가 돼버리고 이 이슈에 연결된 두 명이 아니어도 얘네들의 대외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끼쳐요. 소송을 하자는 거는 한국에서 결국 이제 조화를 깨는 효과를 내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끼리 해결하자. 우리가 분명히 분쟁이 있어요. 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뭐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최후의 선택. 차라리 우리끼리 만나서 더 얘기를 해서 이게 외부에 안 나가게끔 우리가 그거를 좀 서로 맞춰서 바깥으로 이 안 좋은 거와 우러나가지를 않도록 하자.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일이 커지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일이 커지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너와 나의 어떤 대외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끼리 해결을 하자. 좀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은 거지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재판소 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자, 아니면 계약서를 쓰자 이런 얘기를 이런 맥락에서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일이 커져요. 저는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인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항을 따져야 돼요. 이게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따지고 진짜 많이 신경 쓰는 편인데 그거 저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를 꺼낼 때 상대방이 저를 보고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나? 나를 왜 이렇게 신뢰를 못하지? 그게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자 이런 의도인데 가끔은 이제 OS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차이가 진짜 크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계약서를 쓰자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나를 신뢰를 안 하네? 가 되고 미국에서 계약서를 쓰자 하면 진짜 제대로 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 계약서 없이 하자 이러는데 난 널 믿어. 괜찮아. 그냥 시작하자. 착수하자. 이런 건데 그럼 미국에서 하잖아요. 너 무슨 사기 치려고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의미는 확실하게 이제 OS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그런 되게 고차원적인 단어도 그래요. 막 정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생각했을 때 법이란 뭘까? 정의란 뭘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의가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정의라고 하면은 뭔가 그게 옳은 결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정의로운 판단, 그러니까 결과의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뭐가 나왔고 무슨 법률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몇 년만 이렇게 뭐 된다 하고 뭐 이런 건 사실 법대로만 가도 정의롭지 않은 뭔가가 생길 수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정의로운 뭔가가 다른데 근데 정의라는 justice를 영어로 말하잖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justice라고 하면은 영어권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판결을 너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못된 판단이죠. 진짜 잘못됐어. 항소해야 돼.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재판 과정 자체가 올바르게 진행됐느냐? 이거야 justice라고 생각을 해요. 절차. 법률상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절차적인 부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약간 또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또 법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법감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안 될걸요? 그거 안 될걸? 법감정 이게 좀 뭐지? Like how you feel about the law? Like 그건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결국 여기선 뭔가 맞고 틀림이 없어요. 맞고 틀림이 전혀 없는데 그냥 자기 나라, 자기 문화, 자기 상황에서 그거 잘 되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있는 그대로 되진 않아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개념들, 이 OS에 있어서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점점 생기고 있죠. 근데 이 세대 차이 안에서 MZ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의견들이 되게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이 생존 전략이 달라서 그래요. 실제로 사는 세상에서는 집단에 의해서 생존을 챙길 수 있는 게 보장이 돼 있진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젊은 친구들은 집단주의적으로 움직이면 나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개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특정 상황에서는 공정, 정의 이런 걸 생각할 때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또 이런 거 실제로도 사회에서 볼 수 있는데 소송에 대한 어떤 뭔가 이게 금기어인 그런 약간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훨씬 더 빠르게 소송들이 이루어지고 저런 걸 하고 있네 하고 이게 약간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거에 대한 감정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또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까 말까에 대한 그런 노동 환경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확실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생존을 하는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어떤 의미들이나 OS가 또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은 업데이트 내려받기 중이에요. 업데이트 내려받기 중인데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제 내려받기 하고 있을 때 조금은 버퍼링이 가끔씩 걸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서로가 다 동의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건데 어쨌거는 가치관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서로 맞춰갈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세계적으로는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서로 이렇게 방법을 같이 찾아가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택하는 또 타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뭐 나라들이 서로 뭔가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조약을 쓰거나 관계를 맺고 관리를 했을 때는 이런 같은 말은 쓰지만 다른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제 정치를 보거나 그러면은 가끔씩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결국 이제 침략을 또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랑 같이 이제 맺었던 조약에다가 security guarantes가 아닌 assurance라고 썼었어요. 근데 assurance랑 guarantee의 의미가 영어로는 명확하게 다른데 그거 우크라이나에서는 진짜 보장처럼 느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는데 우리가 서로의 그 의미 해석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랑 소통할 때 저도 여러분이랑 소통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의란 뭘까? 그리고 뭐 미국 사람들이랑 뭐 같이 하고 있으면 쟤네들이 생각하는 법이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오해가 생기지는 않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나의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해도 뭔가 분쟁이 생기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뭐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랑 뭔가가 생기면 이럴 땐 쟤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쟤가 왜 저럴까? 를 조금 어미만 바꾸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서로의 OS를 찾아가는 시간을 챙기면 조금은 분쟁이 잘 해결이 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에도 달려볼까요? 바이바이.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